2019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판일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6승 6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반기에 힘을 내주고 있는 신민준 선수, 오늘도 안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변화가 나왔는데요. 그 어려운 변화에서 뭔가 신민준 구단의 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민준 선수가 어떤 멋진 모습으로 승리를 거뒀을까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에서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주장전에서 만난 두 선수, 신민준 선수의 흑번, 판일러 선수의 100번입니다. 자, 오늘 바둑은 우상괴에서 정말 복잡한 형태가 그려지면서 신민준 선수의 두터움, 판일러 선수의 실리로 이 작전이 갈렸는데요. 네, 보통 이제 오늘 대국처럼 이렇게 대형 전석이 펼쳐지면 바둑판에 그냥 한 4분의 1 정도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꽉 차는 느낌인데요. 오늘의 형태의 마무리가 됐을 때는 한 70수 정도 높거든요. 네. 4분의 1을 넘겼어요. 그만큼 정말 수가 긴 대형 변화가 등장을 했고요. 아마 신민준 구단의 평소에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판일러 8단보다 조금 더 깊어서 네. 초반에 우세를 가져가게 된 요인이었지 않나 싶어요. 자, 14라운드에서 한국 선수 7명이 출전을 해서 현재 4승 2패 성적을 거두었고 강동윤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타오실라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바둑은 오늘 제가 한 초반에 한 15수 정도를 봤는데 이미 뭐 1시간 넘었는데 그 정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바둑은 정말 오래 가겠다 싶었는데 네.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강도현 구단도 그렇고 타오신난 선수도 그렇고 정말 장구파에 끈질긴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14라운드에서 우리 용병 선수의 대결 외에도 또 관심 가는 대결이 많이 있었는데요. 샤먼과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의 대결. 지금 용원 명성 항저우는 2위, 샤먼은 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었죠. 네, 또 용원 명성 항저우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용병 선수 이동훈 선수가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이번 14라운드에서 5도에서 제외가 되고 주장전에 딩아오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커제와 딩아오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 딩아오 선수가 반집승을 거두었어요. 네. 오늘 두 선수의 대국 자체는 딩아오 선수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반집 결국 승부가 났고요. 네. 딩아오 선수가 굉장히 요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2000년생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동훈 구단이 있지만 주장전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용원명성 황저우의 에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성적도 올해 굉장히 우수하고요. 네. 그래서 이동훈 구단이 7승 2패까지 하다가 12라운드, 13라운드를 연속으로 졌죠. 탕웨이싱 선수한테 졌고 그 다음에 패배의 여파가 좀 있었는지 바로 이틀 후에 중국의 이제 마오루이롱 선수한테 졌어요. 그 패배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팀에서도 이제 약간의 좀 이동훈 구단을 좀 쉬게 해주는 그런 배려였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좀 결장을 하게 됐어요. 네. 딩아오 선수가 주장전에 이번 라운드까지 10판 등판을 해서 6승 4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이동훈 선수의 또 결장을 딩아오 선수가
또 반지입승을 거두면서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요. 물론 이 형태가 나오면은 좀 수순이 꽤 길어질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정말 이 예상보다 더 심하게 네. 엄청난 그 복잡한 변화가 그려졌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것은 있는 거죠. 네. 있게 되면 이제 늘고 조금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고 정말 많이 두죠. 네. 이렇게 둔 다음에 흙은 여기나 여기나 뭐 이거는 근데 주위에 배석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뭐 밀고 한 칸. 기본적인 여기를 이었을 때 나오는 그 수순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모양은 나를자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래쪽에 흙이 아직은 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백도 여기 없고 배석 자체가 흙이 이 나릴자를 와 있을 때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 나릴자도 없고 오히려 백이 나릴자로 걸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5점, 6점, 여기 7점까지 굉장히 아래쪽이 엷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배석에서는 시민주구단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젖혀서 두는 것이 지금 배석에서는 괜찮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것은 날일자로 걸쳐져 있는 이 자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그래도 하나 와 있으면 젖혀서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이 변 쪽에서 좀 우세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세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대한 그 형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완벽하게 알았다면 그 모양을 어떤 배석에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신민중 구단은 요즘에 그 온라인 대국에서 여기를 걸쳐져 있을 때 이 형태를 많이 두는 걸로 보아선 이 전투 자체가 흙이 할만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석에서는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는 변화다라고 이 나름의 연구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었을 때 실전에 단수를 치고 둘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강력한 변화예요.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네. 여기서 뭐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네요. 하고 날일자 두지 않고 이렇게 두게 되면 조금 다른 간병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백은 여기를 둬야 되고요. 보통은 있는 겁니다. 붙이고 젖힐 때 있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호구 치는 것과 이제 끊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끊었을 때 변화가 신민중 구단이 조금 싫어서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나 선택 안 한 것 같아요. 끊게 되면 여기를 붙인 다음에 늘고 이 교환을 해두고 중앙 한 점 빵 때림을 허용하죠. 그 다음에 젖혀서 이 귀에 108점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백은 뭐 한 칸 정도로 다가와서 이곳을 키우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네. 이 정석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 뭐 흙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백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석이죠. 근데 신민중 구단은 여기를 먼저 걸쳐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두텁고 약간 공격을 당하잖아요. 주도권을 내주는 이 정석 선택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 걸친 수를 최대한 이용한 그 정석 선택을 찾은 것이 이제 실전의 그 날일자였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변화는 오히려 흑의 실리를 차지하고 백이 세력을 차지하는 변화인데요. 완전히 네. 실전과는 다른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서 끊는 것도 있고 호구 치는 것이 있는데요. 호구 네. 치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흙이 호구 쳐서 중앙을 지키고요.
이제 백은 여기를 가일수하지 않으면 이곳의 형태가 이제 흙이 먼저 두게 되면 빅이 됩니다. 그래서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다가와서 나올 때 밀고 둘 때 날일자로 씌우거나 씌우는 형태가 성립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씌우거나 해서 봉쇄를 하는 순간에 이 전체 보시면 흙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진행이라면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백은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끊어갔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신민중 구단은 이 길을 아예 가지 않았고요. 좌상귀의 배석을 고려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백의 두터움이 쌓인다면은 지금 좌상귀에 걸쳐놓은 흙의 돌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흙은 두터움을 차지하는 변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를 둔 것이 이제 날일자로 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네. 백은 이곳에서 실전에 끊는 수, 여기 끊는 수, 여기 건너붙이는 수,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끊는 것과 이곳을 끊는 것은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고요. 여기를 건너붙이는 것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이제 축관계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붙이게 되면 흙은 나오게 됩니다. 끊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으면 백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작전은 백이 안 됩니다. 네. 백은 어쩔 수 없이 아래쪽을 단수 칠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밀고 여기가 흙이 느는 것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혹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이 정석에서 가장 흙이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를 밀게 되면 흙이 하나 이 교환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늘면 보통은 백이 하나 밀어두고 흙이 늘 때 손을 빼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곳을 교환하더라도 막히고요. 여기서 가일수하면 물론 깔끔하겠지만 흙의 세력이 워낙 좋고 다음에 이 자리를 당해서 전체적인 그 형세 자체는 흙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받게 되면 이곳이 하나 막혀져 있으면요. 이곳을 붙여서 있게 되면 이어서 젖힐 때 먹여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서로 이제 빅이 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세력을 내어준 상태에서 빅 나면 백이 좀 곤란하죠. 네. 여기를 붙이면 깔끔하게 이 흙이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끼우면 단수치고 이을 때 따내고 이 상황이 되면 이 패를 버티면 되거든요. 패를 버티지 않고 뭐 패를 못 이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늘면 흙이 또 여기 귀가 굉장히 좀 버티는 수단이 많아요. 여기를 또 젖힙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자체로 이 패를 버티면서 뭔가 전체 패를 노리거나 빅을 노리는 수단이 흙한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이 지금 안 된다면 이 붙이는 선택이 백이 안 돼요. 네. 지금은 여러모로 날일자로 와 있고 그래서 끊는 것이 정수고요. 네. 지금 걸쳐놓은 교환 때문에 흙이 바로 막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도 다른 선택을 했고요. 네, 재밌는 점이 또 이었을 때도 이제 보통은 끊어서 실전처럼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이제 막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지 않으면 백이 이 자리 둬서 잡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 귀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흙은 잡힐 때 잡히더라도 이렇게 일단 키워서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막으면 이렇게 바짝 이렇게 수를 조이면서 둬서 여기가 수상전 자체가 백이 약간 어려워져요. 그래서 붙여서 나가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실전에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밀고 들어가고 백이 여기가 선수로 이 자리 당하는 것이 굉장히 아파서 끊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형태로만 보시면 이렇게 두고 밀어서 흑은 미는 동시에 이 106점을 잡고 백은 아래쪽에 뭔가 좀 활용을 통해서 이곳을 뭔가 한 수 더 둬서 여기를 지금 두는 건데 네. 지금 이 날일자가 와 있는 것이 백의 입장으로서는 약간은 좀 눈에 가십니다. 막상 이 날일자가 와 있으니까 이제 벽이긴 한데 3-3도 비어 있고 뛰어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둬야 되고요. 그러면 한 칸을 뛰어나와서 이건 흑이 여기 잡고 시작하고 뛰어나와서 괜찮은 진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 진행도 결국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곳의 변화가 자산기에 걸쳐져 있는 흑돌 때문에 조금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끊어간 것이고요. 이제 끊어간 것은 그래도 이제 좀 실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네. 나온 지도 좀 오래된 수예요. 예. 네.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이제 여기가 백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젖혀도 잡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자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백도 네. 여기서 멋진 수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그 수순도 길고요. 네. 변화도 어렵고, 예, 파생되어서 좀 그 안에서 또 변화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순하게 뭔가 수순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곳이 끊어져 있으면 잡으러 갈 수 있고 선수가 되면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흐름을 보는 편이 네. 좀 이 어려운 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왜 버리는지 그런 것도 예. 버리는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 워낙 또 변화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네. 흐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것은 AI밖에 없죠. 예. 네. 물론 뭐 신진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은 외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를 메워가는 방법, 단수 치고 끊어서 수상전의 수순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상용의 맥점이죠. 여기를 이제 끊어가지 않고 입구자로 둔 다음에 흙이 이제 살고 여기를 밀고 흙이 뚫고 나오는 것이 이제 공식 시합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바둑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흙이 그래도 길을 살고 뚫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백에 지금 여기를 두는 의도는 실전과 같이 잡으러 갔을 때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먹여침 당하는 것과 입구자 당하는 요 연타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이제 변화를 한번 뭐 구해보는 그래서 실험해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먹여치는 수가 아주 기묘한 수순이죠. 그 수순을 하나 빠뜨리는 순간에 이 정석이 백중세였다가 흙이 이상한 정석이 돼버립니다. 네. 한 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두는 순간 흙이 그냥 딴에서 살거든요. 네. 예, 이 형태가 이제 살아요. 그래서 뭐 반발이 안 됩니다. 네. 하나 먹여쳐 놓고 네, 이수를 두기 위해서 먹여쳐 놓은 교환이 필요했던 건데요. 자, 선수가 되는 자리 다 확정을 짓습니다. 네, 그것까지 먹여쳐 두고 이제 수를 바로 조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급소 자리를 두는 것이 이 형태의 정수죠. 그러니까 수상전만 봤을 때는 이제 아직도 이제 흙은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수상전으로 형세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상전이 뭐 예를 들어 빅이 된다고 형세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흙은 여기를 포기하고 버림돌로 해서 중앙을 차지하는 그런 진행이 괜찮은 겁니다. 예. 이 배석에서는 그 진영이 최선이에요. 네. 자, 지금처럼 백이 한 집을 만들었을 때 네. 흙이 먹여쳐 놓은 교환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곳이 이제 흙이 못 들어가는 자리니까요. 여기를 이제 늘고 두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백돌이 와 있어서 오히려 한 수가 네.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교환 자체도 여기 안 나가고 이 단수 치면 백은 받아주면 이곳이 양자충이 걸려가지고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환이 안 되어 있죠. 맞고, 네, 지금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두 점을 잡을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하고서 또 여기를 두는 것은 그냥 위쪽으로만 단수 쳐도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는 딴에도 딴에서 어차피 서로 이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빅이 되는 형태고요. 저 자리가 흙이 뚫는 거랑 또 네, 백이 막는 거랑 차이가 크네요. 두 엄청난 턴에. 차이죠.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나가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요. 이제 네. 백도 이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잡게 되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전 자체에서 한 수 빠르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오늘의 실전과 같이는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른 실전이 됐을 때 또 이렇게 되고서 또 뭐 항상 백이 여기 잡는 것에 계속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상황 봐서는 또 이곳을 빅을 만들고 변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형태가 되고 백이 실전에 나가긴 했는데요.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이제 아무튼 보기에는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흙이 여기를 늘어서 한번 물어보면 응수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해요. 지금 우상 쪽 수상전과 또 연관이 있으려면 백이 바로 막아가야 되는데요. 막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 칸 띄었는데 막아가면 여기가 갑자기 끊기죠. 그래서 네. 백은 이제 여기를 잇거나 여기를 잇고자 하는 게 보통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먼저 두는 순간에는 이건 당연히 그대로 빅이 됩니다. 네. 여기가 잇고 도구 도도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자충이 돼버리죠. 네. 단수 쳐도 못 들어가니까요. 잡아서. 그래서 흙이 늘어져 있는 것이 이제 한 수를 늘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이 나가는 것도 좋은 자리지만 흙이 느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점을 제압해 두면서 우상의 사흘과도 연관이 있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는 당연히 늘어둬야 될 자리고요. 네, 그곳을 나가서 이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죠. 신민중 구단의 이수가 연구된 수예요. 먼저 옹수를 물어보는 것이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뭐 사실 이후의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기서 백이 들 수 있는 수가 젖히는 수, 뭐 실전에 이제 밀고 끼웠는데요. 여기서 느는 수도 있겠고요. 미는 수도 있겠고. 있는 수는 이제 여기가 선수가 돼서 네. 받을 때 씌우겠다는 뜻이에요. 나가면 나가서 이게 빈축의 형태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네. 나가면 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마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밀면 젖히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면 입구자를 둬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가 보시면 다선수가 돼서 한 집이 아래쪽에 나 있고 이렇게 되면 네. 두 집이 났는데요. 백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안형이 없죠. 네. 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전을 하려면 백이 여기까지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선수죠.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요. 뚫고요. 둡니다. 폐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딴에도 네. 있고 이 상황이 되면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딴했을 때 팩감이 없어요. 워낙 두터운 패이기 때문에 자체 팩감이 하나 있지만 네. 흑도 팩감이 하나가 남습니다. 여기를 쓰게 되면 네. 이걸 따내면 이걸 따내서 초반에 팩감 없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 두텁게 막히고 저침 당하는 순간에는 안쪽에서는 백이 좀 어려운 결과가 돼요. 네. 네, 백이 그걸 당연히 알죠. 그래서 반발을 한 것이고요. 이 반발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잡혀있던 흑돌은 다시 살아가고 대신 두터움은 지금 약간 사라졌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따내는 순간에 백이 됐다네도 자체로 이제 빅이 된 겁니다. 서로 네. 좀 이제 여기가 하나를 백도 입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상전 네. 자체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따내면 빅이 되고요. 예, 여기를 따내는 것은 일단 빅이 되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백도 좀 다른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백이 흑의 두터움을 어떻게 견제해 나갔을까요?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주장전 우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주장전 하이라이트로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판일러 선수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 장면에서는 뭔가 좀 백도 대책이 필요하죠. 단순히 흑이 따낸 위의 자리를 되따내는 것은 뭔가 좀 흑의 의도대로 풀려가는 모습이고요. 변을 뭐 두긴 둬야 돼요. 지금 끼운 자리 아니면 뭐 두점머리를 젖혀가거나 해서 둬야 될 것 같고요. 흑도 이제 늘어가는 것은 이 한 수였죠. 돌이 전체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켜갔고요. 네, 지금 석점머리를 뭐 두드린 느낌으로 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위쪽에 상변 쪽에 흑 두 점을 포기하기 전 지금 타이밍이 좋았고요. 백도 이제 회돌이를 당하는 것은 모양이 무너지니까요. 빈삼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단순히 나갔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젖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흙이 젖히고 있게 되면 네. 이교환이 아무래도 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가 엷어요, 확실히.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끊게 되면 늘어서 여기가 이제 따내는 것이 있으니까요. 막으면 오히려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집을 내면요. 여기를 지금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는 것을 선수하고 둘 때 여기 나가서 이거는 그냥 비기니까요. 흙이 좀 이상하죠. 네. 젖히는 것이 되게 어땠을까 싶어요. 음, 지금 네. 막히는 것이 좀 아픕니다. 저처같더라면은 아무래도 흙이 실전보다는 조금 더 엷어졌을 네.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 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날 일자를 갔고요. 흙이 행사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선수의 자리입니다. 아, 근데 여기 붙인 것이 좀 이상했어요. 이게 분명히 이제 다음 수인 이 젖히는 수를 못 봤어요. 예. 근데 못 봤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전 진행이 좋다고 두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젖히는 수를 못 봤어요. 아, 단순히 그냥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두고 이렇게 두면 깔끔하게 살았다. 그리고 네. 축으로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 아니면 이런 식의 축머리가 굉장히 좋다. 네. 라고 보고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젖히니까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됐죠. 이거는 지금 나가는 거는 진짜 실전에서 정말 두기가 어렵고요. 네. 네, 뭐 실제로 진짜 네. 여기 선수에서 이게 과연 득인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뒤로 물러서서 받는 것이 깔끔하게 연결을 하는 방법이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흙이 아주 잘 막혀서는 네. 우세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 그 확실하고 좋았습니다. 그 네. 수가. 백이 뭐 어떤 반발의 여지도 없어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집을 만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고요. 그것은 아마 이 붙여서 둔 것이 꽤 이 그래프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네, 중앙을 밀어가는 최고의 명당 자리를 흙이 차지했습니다. 백은 일단 살렸고요. 흙의 약점이 다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되돌아와야 됩니다. 네. 네, 네. 단에서 정확히 집으로 30집짜리입니다. 네. 자, 드디어 1단락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변화는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을 넘어서 여기까지 두텁게 밀고 나왔고 변도 두고 네, 뭔가 제 생각에는 한 4분의 1이 아니라 거의 반 둔 것 같아요. 네. 바둑을. 왜냐하면은 또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네. 이 아래쪽 우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미, 네,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바둑판에 반이 완성된 듯한 그런 여파가 있는 변화였는데요. 여기 두니까 여기 사실 뭐 별로 둘 것도 없어요. 네. 예. 둘 것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뻗어나왔으니까 여기도 사실 더 이상 뭐. 둘 자리가 예. 없고요. 여기 좀 두다가 여기 두면 바둑 다 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예. 그만큼 진짜 아주 대변화였습니다. 네, 지금 끊어서 둔 것이 이제 판인너 8단의 궁여지책이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지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좀 뭔가 자연스럽거든요. 흑이 약점을 끊어가면서 애초에 약했던 5점과도 같이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연결이 된다면 그 연결 때문에 보통 흑이 좀 얇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상황 자체가 네. 굉장히 좀 흑이 두텁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작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흑이 단순히 그냥 젖히고 쉽게 이어두니까요. 백은 중앙 하나만 딱 이제 행마하고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귀가 걸려 있어요. 귀가 지금 지켜야 되는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 타개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를 계속 이제 젖혀가고 둔 것이 아주 힘 있는 수였어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베개 모양의 머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뭔가 급소의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음에 이 자리가 여기 돌이 있어야 더 파괴력이 좋아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전에 백이 먼저 두고서도 아주 묘수가 나온 장면이 이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백한테 타격을 줬던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바둑이 두텁게 운영이 되고 뭔가 좀 힘으로 상대를 눌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신민준 구단이 바둑을 뭐 원래 잘 두긴 하지만 네. 진짜 훨씬 더 여유 있게 잘 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도 꽉 연결을 해 두어서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베개 한 칸짜리 모양을 정비해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약점은 남아 있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끼우는 수는 진짜 당하는 순간에 숨이 턱 막혔을 것 네. 같아요. 스파인러 8단이요. 베개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수였습니다. 와, 여기 한 칸 띄었는데도 끼우는 수가 있나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네. 생각하면 할수록 대책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용태가 참 재밌어요. 한 칸을 분명히 띄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가 급소고 없어도 급소인데 있어도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예요. 네. 지금 판일로 8단이 행마가 정말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둬야 되는데 둘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뒀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신민준 구단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날짜가 좋았어요. 귀가 크긴 하지만 지금 역시 포인트는 중앙이었고요. 중앙에서 큰 집을 낸다면 형세 자체는 흑이 아주 무난하게 우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초반부터 흑이 두 텀을 쌓는 진행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판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곳을 이제 한 칸으로 압박을 했고요. 이수 이후부터 뭐 서로 이제 한 5수, 6수씩 두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한 칸을 둔다면 백에 이 붙이고 끊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전의 진행 자체를 한 칸을 왔을 때부터 신민준 구단이 예상을 하고 두었는지 아니면 한 칸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봤고 붙여서 끊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한 끝에 지금 실전의 이 결론을 내렸는지 네. 그것이 조금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제 한 칸을 왔을 때부터 이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뭔가 흐름이 계속 흑이 중앙을 키워가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중앙 위주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 우하귀에서는 실리를 차지를 하면서 자, 다른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람, 일반적인 이제 프로기사라면 네. 프로기사들도 사실 이런 거 두고서 뭐 다음 수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수를 생각한 다음에 흑의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예, 일단 저는 못해요. 예, 저는 못해요. 근데 신민중 구단은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이 선택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중앙은 날일자로 어느 정도의 중앙 두텀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잡는 것이 네.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그것이 수비였다. 예, 깔끔하게 국면을 정리하기 위한 네. 예, 그런 작업이었다. 예, 이거 참 대단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흑 한 점을 제압해 두지 않았어요. 백도 불만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 간 것이었고요. 네, 백은 이제 단순히 이제 변쪽으로 둬서 두는 것은 한 점을 제압하는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중앙 방면에 힘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자리가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신민중 구단의 여기 날일자로 둔 것도 그래프 자체는 좀 어렵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를 뭐 계속 밀거나 호구를 쳐서 두는 것은 이 국면과 배석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앙집을 확실하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가 굉장히 그에 부합하는 좋은 수였어요. 지금 좌하귀의 백의 두터움 그리고 중앙의 흑의 두터움을 고려해서 중앙 날일자의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 행마가 이게 사실 쉬운 행마가 아니거든요. 두고서 갑자기 뭐 연결을 통해서 뭐 날일자도 아니고 갑자기 네. 눈목자로 이제 연결도 안 되고 뭔가 여기도 지키지 않은 좀 이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감각적인 수였습니다. 딱 흐름을 끊어내고 판 전체를 본 건데요. 네, 지금 그래서 판일러 팔단도 이제 단순히 흑 한 점을 잡는 것은 좀 불만이라고 판단하고 네. 오히려 이제 붙여서 이 아래쪽을 크게 잡는 방법 들고 나왔는데요. 크게 잡는 것에 성공은 하긴 했지만 이제 흑도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원래 여기 없으면 백이 이곳에 활용도 있기 때문에 한 칸은 뭐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뭐 눈목자까지도 가능한 거였습니다. 네. 상황 봐서는 이 두 칸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악수 교환으로 인해서 깊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되게 안 돼요. 그 점이 흑은 이제 아주 기분 좋게 늘고 이제 이 자리를 백한테 허용을 하고요. 다음을 둘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더 흑 두 점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악수 교환을 해 두었는데요. 자, 이제 신민준 선수도 이제 옆으로 다가가면서 은근히 좌하귀의 흑 두 점의 준동도 노리고 있고요. 네, 뭐 이건 사실 좀 확실한 의미를 상대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선수 교환에서 이곳을 받으면 이건 뭐 끊어서 여기를 살겠다는 뜻이에요. 예. 네. 굉장히 솔직한 수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붙이고 젖힐 때 끊으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운 길로 안 갔어요. 네, 이 교환을 선수로 했고요. 두지 않는다면 여기를 나왔을 때 막으면 끊어서 이건 나오는 것과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곤란하죠. 네. 두터운 자리고요. 네, 이 자리까지 선수를 합니다.
이렇게 뒀는데요. 이건 보기에는 이 자리가 다음에 있어서 늘게 되면 백이 뭐 이런 데 잡아서 이거는 사실 백이 실리가 굉장히 좋아요. 흑이 여기만 깨는 것은 굉장히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손을 돌려서 이제 움직이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뒀고요. 여기서 이제 끊는 수로 AI의 판단은 이곳을 한번 물어보고요. 여기는 받아야 돼요. 왜냐면 네. 반발을 하면 이 자리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받아야죠. 여기 이으면 네. 여기 6점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 나오는 수는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그때 단수를 치는 거죠. 이 단수도 이어야 될까요? 이거 이으면 워낙 활용을 많이 당해서 못 잊고요. 네. 백은 이곳을 잡을 때 흑이 따내고 두고 이 선수 교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텁다라고 지금 형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AI 추천수는 여기를 나오고 단수 쳐서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깔끔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좌기를 움직여 나가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신민중 구단은 이 판단이 더 깔끔하다고 본 거고요. 네. 귀를 살아서 집으로 앞서 있다라고 네. 본 것입니다. 네, 귀 사는 것은 이제는 뭐 어렵지 않죠. 좀 전에 활용을 했던 흑의 기착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은 호구 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어서 네. 뭔가 백의 뒷맛을 노리는 수법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곳은 역시 이어져 있어야 뭔가 나중에 전투하거나 뭔가 두기가 좀 편해져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두터운 자리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참 백을 껄끄럽게 하는 수인데요. 이제 판인너 팔단이 중앙을 움직여서 승부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중앙 당장 뭐 살리는 의미는 아니라요. 네. 지금 이 부분의 자체를 흑의 약점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를 위쪽도 지키고 아래쪽도 지켰습니다. 네. 한 번에 지켰죠. 백도 깔끔하지만 흑도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와 끊는 활용을 합니다. 네, 저런 곳은 이제 나중에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세가 불리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형세가 유리하다면 저런 곳을 해서 그 변화의 여지를 줄이고 국면을 좀 둘 곳을 좁게 만드는 것이 유리했을 때는 좋겠죠. 네. 예. 이거 해놓으면 이거 뭐 여기도 확실한 선수고 이것도 이제 선수가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바쁜 곳을 두다가 아예 그냥 손이 돌아오질 못하는 거죠. 저곳으로. 확실하게 교환을 해놔서 나중에 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만들어 놓았고 좌귀 보강을 했습니다. 네, 뭔가 중앙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좌하기도 살았고 그리고 하변 쪽도 어느 정도 연결을 해오면서 백의 집을 파고했거든요. 네. 집으로만 봤을 때는 흑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판인너 팔단도 뭔가 좀 중앙에서 득을 보는 지금 작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또
많이 실리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자, 지금 파닐로 선수 중앙에서 좀 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급소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있죠. 네. 이 한 수로 뭔가 백이 안영을 내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지금도 안영은 만들 수 없으니까요. 약간 외곽 쪽에서 뭔가 선수 활용 듣는 것을 지금 이용해 뒷맛을 노리고 있죠. 네, 뭐 쉽게 가서는 역시 직부족이라는 판단에 네. 판인너 8단이 뭔가 계속 뒷맛을 노리고 있고요. 자, 네. 다시 한번 찔러가면서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역시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터워 보이긴 합니다만 곳곳에 그래도 이제 흙의 흠집이 남아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파닐로 선수도 맛을 노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맛이었을지 지켜보시죠. 그 신민준 구단이 중앙을 이제 막은 수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국면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를 끊기 위해서 백이 이 악수를 둬줘야 했고요. 그리고 악수를 두고 난 다음에 이제 끊어가니까 뭐 굉장히 알기 쉽게 그냥 그것을 살리지 않고 버리면서 정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 판인너 8단도 그냥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수순을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지금처럼 그 뚫고 뭐 양쪽 입구 하는 거 되면 어느 정도의 수는 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수가 아주 크게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백도 이 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악수가 두어졌기 때문에 네. 신민준 선수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그냥 석점 막았을 때부터 여기 끊어오면 그냥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더 어렵게 둬서 뭐 한 수 차이나 그냥 뭐 백이 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그냥 극적으로 잡는 이런 건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병세가 이만큼 유리했을 때는 지금처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젖혀서 흙에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뒤로 몰아서 흙 석점을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뭐 후수로 흙이 과일수를 하고 석점을 잡히는 결과가 됐다면 바둑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이 흙이 선수를 쥐고 가는 형태죠.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판인너 8단이 수를 내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전체적인 대세로 보면 국면이 뭐 오히려 더 쉽게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중앙을 잡지 않고 좌하기부터 따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한 자리를 흙이 따냈죠. 네. 자, 이 이후에도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이 정리가 되면서 판닐러 선수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좌하기에서 다시 한번 패를 버텨가는 승부수를 결행해 갔지만 신민준 선수가 다시 한번 패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묘수를 보여주면서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장전 흑불기승으로 끝이 났고요. 14라운드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신진서, 박정환, 그리고 대국을 네. 펼치고 있었던 강동윤 선수가 또 패했군요. 네, 아쉬운 패배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4승 3패를 했는데요. 성적이 가장 좋았던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패배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14라운드 한국 선수 7명이 출전을 해서 4승 3패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주장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이라이트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봐도 또 신민준 선수의 묘수는 감탄하게 만드네요. 네, 뭐 초반의 변화 자체도 우세하게 갔고요. 딱 그 중앙에서 딱 끼운서 한 방으로 사실은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4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7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자, 정규리그 이제 마지막 한 라운드만 남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 용병 선수가 멋지게 출전을 해서 승리를 장식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판 남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 좋은 대국 내용과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네, 자,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몇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까요? 자, 이어지는 월요일 15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